(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총 57개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 13개는 못 나갔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노브랜드에는 콘스틱이 입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다 치즈볼 수량은 부족했습니다. 스파클링 오렌지 망고는 제가 깜빡하고 못 샀습니다. 오늘의 근무 시간은 운송장 출력 시간 10분, 물건 사오는 시간 35분, 포장 시간 15분, 총 1시간입니다. 사무실이 커지니까 포장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운송장이 커팅이 돼서 나오니까 더 편해요. 오늘 같은 날 저희는 2,000개 정도 운송장을 뽑는데 이걸 손으로 다 뜯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커팅 프린터기를 두고 나서 엄청 편해졌어요. 이 프린터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었는데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저 진짜 일에 미친놈 맞죠? 오늘은 근무 시간 대비 수익이 상당합니다. 수익은 15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곧 노브랜드는 판매 중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판매하고 판매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첫 반품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왔는데 사무실 이사하느라 바빠서 이제야 처리하게 되었네요.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검수 요령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제품을 개봉했는지 보셔야 하고 우리가 보낸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반품 들어온 상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적이 있어요. 홍삼 영양제 제품이었는데 포장지만 뜯었다고 단순 변심으로 접수를 했는데 확인을 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홍삼 60호짜리인데 60개가 맞는지 세어봤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품 유통기한 적혀있는 거를 60개 하나하나 모두 확인해봤는데 그 중에 5개 정도가 달랐습니다. 제가 보낸 제품은 최신 제조일이었는데 반품 온 제품 중에 5개는 아주 오래된 제품이었습니다. 좋은 고객만 있으면 좋은데 간혹 이런 진상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할 땐 검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반품 관리에서 기간을 30일로 설정하시면 반품건에 대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건 배송비 부담과 환불 사유입니다. 배송비 부담이 고객으로 되어 있으니 제가 설정해 놓았던 왕복 배송비 6,000원은 받을 수 있겠네요. 간혹 단순 변심인데 배송비 부담이 판매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쿠팡 확인 요청을 통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쿠팡 확인 요청 가능일 D-1이라고 되어 있는 기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더 이상 접수를 못합니다. 올 한 해 목표가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과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하루 쉬었습니다. 쉰다는 게 참 좋기는 한데 이렇게 쉬고 나니까 월요일은 죽을 맛이네요. 정말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은 11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는데도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오전 8시 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해뒀으니까 오늘은 좀 여유있게 자도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오전에 업체 미팅 2곳이 있었고 직원분들 가르치고 전산 만지고 주말에 사무실 컴퓨터 여기 있는 거 8대 전부 다 포맷을 했는데 프린터 설정부터 하나하나 다시 잡아야 돼서 다시 잡고 박스 들어오는 날이라 박스 받고 하필 오늘 거래처 입고 날이라 넷바렛 가득 들어와서 하차 작업하고 오후엔 포장에 밀려서 테이핑 작업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잠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목재 합판 가게 가서 합판을 커팅해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컨베이어 롤러랑 벨트가 있는데 이게 그곳에다 물건을 담아서 올려서 밀다 보면은 가끔 한두 개씩 막 떨어져서 이탈을 해요. 이탈하는 경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제가 끝부분에다가 가드를 치려고 해서 합판 가게 가서 이제 합판을 커팅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는 내내 저는 너무 신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탈을 안 한다, 앞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 일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저 일에 미친놈 맞죠? 주변에 저처럼 일에 미친 사람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일에 너무 미쳐서 가정에 소홀해진 사람도 많을 텐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게 이사 오니까 택배 마감이 전보다 훨씬 늦어져서 좋아요. 전에 사무실은 4시 반이었는데 여기 마감은 6시입니다. 자, 오늘도 늦어서 7시에 마감했어요. 역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되어야 택배 마감도 늦어서 좋고 택배비도 싸고 테이프도 지원해주고 저번에 이사도 도와주셨잖아요. 아, 이건 솔직히 경쟁력 있는 업체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아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기간이 오늘이 딱 3년하고 하루 되는 날입니다. 4년 차에는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게 될지 막 설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바빴다라는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하면 맨날 죽겠다, 힘들다 계속 한숨만 쉬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영상 촬영하면서 막 힘들다, 막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집에 가면 힘들단 말을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와이프가 잔소리를 안 합니다. 자, 위탁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자,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사실 위탁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도매매? 도매국? 이런 곳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도매매, 도매국에서 위탁을 한다면 어떨까요? 못 팔 것 같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설레이기도 하고 생활의 달인 도전하는 느낌이랄까? 제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게 20대 때의 그런 패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져진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도매매나 도매국 같은 데서 물건을 받아서 팔던 위탁 판매를 하던 저는 참고로 위탁 판매는 7년 전에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도매매나 뭐 도매국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건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서 가입하고 상품 몇 개 등록해서 팔았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도 같은 방식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접었었어요. 못 팔아서가 아니라 안 판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굳이 남의 걸 힘들게 팔아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당시 제가 직접 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해서 브랜딩화해서 판매했었어요. 도매매와 도매국이란 사이트가 지금은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말하는데 저번에 그 레이니즘 사장님이 1% 마진인가? 이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1%가 아니라 이게 10%가 될 수도 있어요. 20%가 될 수도 있고 절대 닫힌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넓게 보세요. 시장이 꽉 찼다고 제가 들어갈 틈이 없을까요? 전부 다 저처럼 이렇게 빡세게 열심히 살지는 않아요. 제가 들어가는 시장에서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지라도 반드시 자리 잡게 되실 겁니다. 아, 오늘은 정말 힘드네요. 막 눈도 감기고 잠을 얼마 못 잤더니 저 오늘은 일찍 퇴근해 봐야겠습니다. 내일은 도매매나 도매국 같은 곳에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